안녕하세요. GPD와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과거 제천을 살다 떠난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천은 청풍명월의 고장답게 의병 명사가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제천 지역에서 그 덕을 추모하며 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양영당, 병산영당, 한계영당, 환강영당, 문암영당입니다. 자양영당은 의병의 성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영당들은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분들이 배양되어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 할지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사당은 많이 있지만 영당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습니다. 제천 지역의 사당들은 모두 영당입니다. 사당에 신위 대신 초상화를 모신 곳을 영당이라고 합니다. 자양영당은 동양읍 공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자, 우암 송시열, 화서 이항로, 성제 유중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의암 유인석, 습제 이직신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병산영당은 금성면 사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자 우암 송시열, 의당 박세화, 회당 윤흥선, 직당 신현구, 확제 이연우, 태산제 양재명, 양암 유지혁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환강영당은 수암사와 함께 있습니다. 한수면 송계리에 있죠. 이곳에는 우암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건욱, 윤봉구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계영당은 송학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의였던 한계군 이공기를 모신 영당입니다. 문암영당은 동양읍 신동에 있습니다. 수암 권상화, 초당 권욱, 옥소 권석, 청은 권영 등 네 분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자양영당과 병산영당은 구한말 의병의 상징이고, 환강영당은 학문의 상징, 한계영당은 제천 한방 엑스포를 있게 한 의학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암영당은 문학의 상징입니다. 자양영당은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 기념물 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06년 유림에서 창건한 서당입니다. 처음에는 주자와 송시열, 이화서, 유중교의 영정을 봉안하였습니다. 뒤에 유인석과 이직신의 영정을 추가로 봉안하여 봄, 가을로 이들에 대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조선 후기 성리학자 유중교가 1889년에 세운 창주 정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유중교는 본가는 고흥, 자는 치정, 호는 성제입니다. 5살 때 화서 이항로의 문화에 들어가 경서에 몰두하였으며 다시 김평묵에게 사서하였습니다. 1876년 선공 감역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889년 춘천에서 제천읍 제천시 공양면 공전리로 이사하여 후에 자양서사라고 이름을 고친 이 서당에서 구학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자양서사는 1895년 의병장 유인석이 팔도의 유림들을 모아 창의의 비밀회의를 하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와줍으로 전면 3칸, 측면 2칸에
툇마루가 있는 팔짝집입니다. 건물에는 박약제, 자양서사, 극복제, 자양영당 등의 현판이 있습니다. 또 이 서당에는 하동강목의 판목이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양영당에 배양된 인물 가운데 몇 분을 소개합니다. 화서 이항로와 성제유중교, 의암 유인석입니다. 화서 이항로는 조선 문화의 절정기인 18세기 말에 태어나 그 문화의 사양길을 갈면서 국가의 영고성세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흔히 이항로와 그 제자들을 위정 척사학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세동점의 경랑이 동양사회를 흔들어 놓은 19세기는 조선 왕조가 절정기 후에 쇠미기로 이행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선의 방방곡곡에는 조선 사회의 버팀목이었던 조선 성리학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야유림입니다. 이러한 때에 위정척사의 사상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성제유중교는 이항로의 문인으로 이항로의 사후에는 김평묵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제천에 창주정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병장 의암 유인석이 있지요. 유인석은 이항로의 문화에서 김평묵과 유중교로부터 춘추대의 정신에 입각한 존화양의 사상을 철저히 익혔습니다. 1891년 김평묵이 1893년 유중교가 작고하자 이항로, 김평묵, 유중교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정통 도맥을 승계하여 학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 13도 의교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이상설, 이범륜, 이남기 등에 의하여 도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산영당은 금성면 사곡리에 있습니다. 금성면 소재지에서 금성초등학교 방향으로 2km쯤 가면 사곡리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안쪽으로 병산영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산영당은 1907년 4월에 의당 박세화가 덕산면 용하리에 창건한 용화영당이 모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자와 우암송시열의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후에 박세화가 경술국치를 당하여 결식 순절한 것을 계기로 추가 배양되었습니다. 그 후에 박세화의 제자 회당 윤흥선도 추가로 배양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소실된 후 박세화의 제자들이 1951년 청풍면 장선리 병산곡으로 이관하고 병산영당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은 목조 초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94년 충주 금성 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거하게 되자 유지혁이 현재의 터를 시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병산영당 뒤에는 병산영당에는 뒤에 이 지역에서 유학자로 활동하던 직당 신형국, 박제 이원후, 해산제 양재명, 양암 유지역을 추가 배양하고 춘추로 향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학술대회를 여는데 올해는 지난 21일 의당 박세화와 의당학파 문인연구라는 주제로 제천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병산영당의 중심인물은 의당 박세화입니다. 박세화는 함경도 고원에서 태어나 일찍이 성인의 학문의 뜻을 두어 23살 때 영흥에서 강학하던 홍직필의 제자인 이시연에게 나아가 10년간 학업을 익혔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안변, 평강, 회양, 양무 등지로 옮기면서 강학을 하였습니다.
1882년 처음 순강제도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강학제도를 정착시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향음주례를 향하면서 예론을 정리하였습니다. 53세에 충주를 거쳐 제천 의림지, 영월 서남, 청풍 두산 등지에서 강학하면서 제천의 장담에서 강학하던 유준교와 교유하였습니다. 이후 청풍 장선에서 강학하여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을미해변을 당하여 청풍 불옥산에 들어가 자정 노선에 들어갔고, 장담에서 유인석이 주도한 대규모 향음주리에 빈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단발령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날 때 제천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에게 제자를 보내 지원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노구를 이끌고 문경에서 친히 의병을 일으켰으나 곧 체포되어 8개월간 주차군 사령부에서 구금 생활을 하였습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자 거처를 예천 관악산으로 옮긴 뒤 만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지의 정세가 어지러워 결국 음성 만성산 아래 창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듬해 1910년 나라가 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자손들을 불러 유언하고 단식한 지 23일 만에 순국하였습니다. 병산영당과 음성 충용사에 배항되었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강영당은 송계계곡이 있는 한수면 송계리를 가는 길 오른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18호로서 경내에는 한강영당, 수암사, 서고, 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권욱, 윤봉구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영당 건물은 여러 차례 중수된 것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목조 기와집입니다. 영당 건물의 남측에는 송시열의 글씨로 한수제라는 편액이 있으며 동측에는 초서로 된 한강영당이라는 편액이 있습니다. 수암사는 한강영당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권상하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입니다. 권상하는 호가 수암 또는 한수제로 송시열의 수제자였고, 송시열에 이어 기호학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한강영당 및 수암사는 원래 한강리에 있었으나 이 지역이 충주댐 수몰지구가 되어 1983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강영당의 중심 인물은 수암 권상하입니다. 조선중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안동이고 호는 수암 또는 한수제라고 하였습니다. 송시열, 송준기를 스승으로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송시열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1675년 송시열이 1659년에 있었던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덕원부에 유배되고 남인들이 득세하자 청풍의 산중에서 학문에 힘쓰며 제자들을 모아 유학을 강론하는 한편 정주의 서적을 교정하였습니다. 1698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다시 제주도에서 소환되어 정읍에서 사사되자 스승의 의복과 책을 유품으로 받았고, 유언에 따라 만덕묘를 청주에 세워 명나라 신종, 의종을 배양하고 숙종의 뜻을 받들어 대보단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조정으로 하여 기발 이승 일도서를 지지하였습니다. 충주의 누암서원, 청풍의 한강서원, 정읍의 고암서원, 성주의 노강서원, 보은의 산양사, 예산의 집성사,
송화의 영당 등에 배양되었습니다. 문집에는 한수제집, 삼서집의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계영당은 송악면 도화리에 있습니다. 의림지에서 세명대 입구 사거리에서 송악 방향으로 제를 넘어가다 보면 좌측 마을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계영당에 배양된 이 공기는 조선시대 어의입니다. 제천이 한방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영당에는 37종류의 고문서와 이공기의 초상화가 있었으며 후손들이 2008년 제천시에 기증하였습니다. 목은 2세의 후손인 이공기가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한계군에 봉해졌으며 아들인 이영남도 한풍군에 봉해졌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봉신교서에는 이공기의 공적 사례, 봉신에 대한 포상과 특전, 봉신의 명단, 사실증명 등을 차례로 적고 있는데 앞부분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암영당은 저도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제천시청에서 국도 38호선을 따라 충주 방면으로 1km쯤 가면 오른쪽으로 전원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 있고 이 길을 따라 골짜기 안으로 300m쯤 들어가면 길 좌측에 문암영당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신동마을입니다. 문암영당은 안동건시 연장구공파의 집성촌인 신동에 있는 목조기와 건물로 1985년 권상명의 묘소 가까이 있던 영당을 옮겨 신축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현재 영당이 있던 곳은 건설 이래 10세 후손이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곳입니다. 영당에는 수암 권상아와 장자인 초당 권욱, 옥소 권석과 청은 권영 형제 등 4명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당량의 고전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석은 1721년 큰아버지인 수암 권상아가 별세하자 청풍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여생을 보내기 위해 선영이 있는 제천 신촌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759년 2월 6일 89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제천의 천남거사로 자칭하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창작열의는 50여 권의 친필 문집 속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문암영당은 권상아, 권욱, 권석, 권영의 영정을 봉안한 안동권시 문중의 사당입니다. 영당 안에는 교지와 영정, 문집 등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문암영당에 배양된 인물 가운데 옥소 권섭이 있습니다. 지금도 옥소예술제가 열리고 있지요. 조선 숙종 영조 연간에 문인 옥소 권섭의 가사와 시조를 모아 엮은 옥소고가 있습니다. 13권 7책으로 저자 자필본으로 전해지던 것을 1938년 후손들이 간행하였습니다. 143장 286면의 면으로 유고가 전부 실리지는 못하였으나 내용은 전반부에 김홍설 및 꿈에 본 장면을 묵필로 그린 그림이 있고 후반부에는 시조 65수와 가사 3편이 실려 있습니다. 가사 작품 중 영산별곡 도통가는 전문이 완장하나 한강구곡은 흩어져서 없어져 일부분만을 알 수 있습니다. GPD와 함께한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제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당을 순례하는 기회였습니다.
각각 그 시기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했던 모습은 달랐지만 제천을 살다가 간 자취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양영당과 병산영당에서는 구한말의 나라 잃은 안타까움을 볼 수 있었고, 한강영당에서는 그 이전 시기 우암 송시열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계영당에서는 이공기라는 인물을 통해 제천이 한방도시로 특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안영당에서는 옥소권섭이라는 문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떠났지만 우리는 지금도 의병제, 한방바이오엑스포, 옥소예술제를 통하여 이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삶과 생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성기는 물러가겠습니다.